자, 8%인 소금물 200g이 담겨있는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낸 다음에 농도가 10%의 소금물 50g을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을 할 거래. n번 반복한 다음에 이 그릇에 남는 담긴 소금물의 농도를 AN%라고 할 거래. 그래서 그 점화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안 필요하긴 한데 첫 번째 시행한 결과물을 뽑아볼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8% 소금물은 200g. 자, 뭐하라고? 소금량 찾아놓으라고. 그럼 소금량은 100% 중에 8% 곱하기 200g이니까 이거 약분하고 나면 16g 하고 나오지. 자, 이게 처음에 있던 그릇이야. 자, 여기에서부터 50g을 덜어내. 자,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까지만 했어. 50g 덜어내 이것까지만 한다고. 그럼 농도 바뀌어? 농도는 안 바뀌어. 원래 있던 소금을 200g에서 내가 이거를 50g 덜어내잖아. 그럼 몇 g 남아? 150g 남겠지. 이 150g 짜리의 농도나 덜어낸 50g 짜리의 농도나 얘네들 농도는 똑같다고. 농도는 얼마나 짜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덜어냈다고 해서 얘가 짜지거나 밍밍해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얘 짠 정도는 안 변한다고.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소금물이라고 하는 게 혼합물이라 그랬잖아. 이 소금물하고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소금이 이쪽에 몰려서 녹아? 아니면 바닥에만 진하게 녹아? 아니 위쪽으로 녹아? 아니잖아. 골고루 퍼져서 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거에 이 부분을 뽑아낸다고 해도 농도가 똑같고, 여기서 이만큼 푼다고 해도 농도가 똑같은 거.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부분에 가서 녹는다 치면은 소금물에서 여기 풀면 짜고 여기는 밍밍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잖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50g만 덜어냈으니까 150g이 돼 있어. 그러면 농도는 안 변했지만 전체 용량이 변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변한다고. 그러면은 100% 중에 8% 곱하기 150. 그럼 얼마야? 10 2g이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덜어낸 것까지만 했어. 여기에다가 농도가 10%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어. 이제 얘 때문에 변하는 게 좀 생기겠지. 농도는 10%짜리, 그리고 소금물은 50g.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 중에 10% 곱하기 50g이니까 5g인 거네. 자, 얘네 둘이를 이제 섞을 거야. 그 섞어 놓은 결과물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A1번이야. 맞지? 근데 물어보는 게 농도라서 이 결과물의 농도를 뽑아야 돼. 자, 용량은 200g이 될 거야. 150에다 50g 더해줬으니까. 그 다음 소금량은 12g, 5g 합치면 되는 거니까 17g이 됐어. 농도는 얘 8%, 얘 10%, 둘이 합해서 18%? 이게 아니라고. 농도는 얘가 달라. 자, 그러면 여기에 농도가 A1번이고 얘는 200g 중에 17g 곱하기 100 해줄 거니까 약분하면 2분의 17%가 되겠네. 그러니까 8.5%인 거지. 되고 있어? 이게 A1번이라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 숫자 넣고 계산을 해본 거고, 문제는 이거 점화관계 뽑으래. 그러면 여기에 A1번이라고 뽑아놓은 애기가 AN 플러스 1이고, 여기에 처음에 준 8%가 AN에 해당되는 거겠지. 원래 처음 거가 AN, 그리고 한번 시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AN 플러스 1. 이걸 또 다시 N 플러스 1을 여기 이쪽에다 집어넣고 다시 또 해서 나온 결과물, 여기 A2가 생길 건데 걔가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8%가 N번이고 여기에 나오는 여기의 농도가 N 플러스 1번인 거라고. 얘네 둘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라고.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게 농도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소금물이 200g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에 소금량 들어갈 거고 곱하기 100 해주면 농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잘 꾸려 쓰면 되는 거라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뭔데? 소금량인 거지. 되고 있어? 자, 그럼 저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게 이 내용이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량 12g, 5g 얘네가 더해졌다 이거지. 근데 실제로 숫자가 12하고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n번하고의 관계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요 12g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있던 여기 소금물에서 50g을 덜어낸 양, 그리고 농도는 여기 원래 거 진농도,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소금량을 뽑아갖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100% 중에 AN 곱하기 150 이거 해서 12g이 나온 거라고. 처음에 준 농도가 8%였기 때문에 여기 AN 자리에 8%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요 두 번째 얘기는 뭘 한 게 아니지. 계속 이거 똑같이 할 거거든. 무조건 50g 줄 거고 10%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은 5g이 변화가 없어. 이해돼? 50g 덜어낸 거는 얘가 계속 그 다음 거가 오니까 농도가 바뀌고 있겠지만 여기에다 넣어주는 50g은 계속 10%짜리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소금량이 안 변하고 계속 5g이 더해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얘 닦으면 분모 2니까 2분의 1 괄호에 100분의 AN 곱하기 150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얘네 약분하면 2하고 3 남네. 그러면 2분의 1 가로에 2분의 3 AN 플러스 5였겠네. 그럼 가로 풀어주면 4분의 3 AN 플러스 2분의 5인 거지. 그래서 문제 말한 PQ 나왔어. 생각보다 농도 문제 많이 물어봐.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계속 써봐야 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마지막에 나온 요식이 아니야. 이거를 해서 지금 내가 소금량 찾고 농도 찾고 이걸 이 짓거리를 한 거를 너네 손으로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식 쓸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근데 방금 여기서 이거 봤지만 농도는 우리가 식 쓰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 왜냐면 변하고 안 변하고가 막 이렇게 달라지니까. 근데 거기서 필수로 찾아야 되는 건 문제에서 말은 안 하지만 소금량은 계속 찾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농도를 쓰든가 말든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넘겨서 자, 여기부터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유형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야. 하나는 등식을 물어보는 거, 하나는 부등식을 물어보는 거. 여기서 부등식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형식이 살짝 틀어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서 부등식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등식으로 물어볼지 부등식으로 물어볼지 모르겠고, 아무튼 교과서에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올 거야. 그래서 교과서 예시 나온 거 잘 보시고, 문제집에도 예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잘들 보시라고. 그 수학적 기납법의 기본 내용은 이거라 그랬지.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 사례에서부터 뭐 한다? 일반화 시키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 옛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지긴 하는데, 내가 당신들 나이 때에 나오는 책에서는 예시를 뭘로 많이 들어줬냐면 까마귀는 모두 다 검정색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하나의 예시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들을 쫙 줄 세운 다음에 얘들한테 번호표를 나눠줘. 그래서 검열을 해야 돼. 1번 까만색 통과, 2번 까만색 통과, 이 짓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생겨. 뭐? 이 수가 너무 많아. 그 다음 두 번째, 얘네 다 검열 끝나면 끝이야? 아니지, 또 태어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또 태어나잖아.
그 새로 태어난 애들까지 다시 검열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 끝나? 안 끝나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학책에서는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가져왔을 때 이 AN 수열은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애들 봤어. 1번부터 한 10번까지 봤어. 이게 맞아. 그러면 그 뒤에도 맞냐고 묻는 건데 내가 한 1000번까지 이걸 검열을 하면은 참이 되나? 이 말이? 아니지. 그 뒤에 언제 끝나? 안 끝나네?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해? 이런 거잖아. 대물림을 해줘. 자, 아들내미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앉혀서 우리 가문은 옛날부터 이걸 검열을 했단다. 그래서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야.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해주는 건 알겠는데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잖아. 끝난다라는 게 끝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뭐라 해야지? 작동 원리를 만들어 놓는 건데 K번이 참이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1번이 참임을 이 기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 그러면 내가 1번이 참이다만 해주면 2번 자동 참이지. 2번이 참이었으니까 3번이 참이겠지. 3번이 참이면 4번이 참이겠지. 언제 끝나? 안 끝나지. 그러니까 쭉 저 뒤에 있는 애기까지 다 참입니다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의 메인 원리는 이거야. K번이 참이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1번이 참이 되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기계적인 장치만 사실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되고 있어? 거기에 요소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뭐한다? 1번이 참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1번 참이니까 그 뒤로 알아서 쫄쫄이 쭉 참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되고 있냐? 돼야 돼. 왜냐면 이게 별다른 뭐가 없어. 응용이 막 이것저것 응용이 심하게 되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딱 수학적 기납법 하고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들어있는 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공부하고 파면은 그냥 요 파트는 요 파트대로 독립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고 득점하기에는 쉬운 편인 거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엮어낼 게 별로 없다고. 그냥 이 내용으로 끝이야. 독립적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 하나는, 물론 내가 시험 내는 건 아니지만 내 서술형에 잘 나와. 외워서 쓰라고. 학교 시험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빈칸 넣기로 나오지 당연히. 서술형이 없으니까. 근데 학교 시험은 서술형이 나와.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낸다고 하면은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자,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할 거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결국 하나씩 늘고 있는 거지. 숫자 두 개의 곱이고.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번까지 쭉 더했을 때 이거를 한 방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틀은 이거 1번이 참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게 맞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맞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n이 k라고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니까 n자리에 k가 들어간 식을 그대로 한 번 더 쓴 거야. 그리고 뭘 증명하는 거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메인 증명 내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머리를 쓰고 좀 공부를 해놓고 이것저것 예시를 둘러봐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쪽인 거라고, 아래쪽인 거라고. 위에는 형식적이라서 다 비슷해. 되고 있지? 자, 위에부터 다시 볼게. 자, n자리에 1 들어갔을 때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좌변은 어떻고 우변은 어떻고, 그러니까 좌변 얼마 나오고 우변 얼마 나와. 근데 둘이 같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n에다 1 넣는 건 증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 빈칸 넣기에 첫 번째 칸이 이거야. 좌변이나 우변의 결과물이 얼마인지 실제로 계산을 해봐라. 이거 맞으라고 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거 지금 1, 2, 2, 3, 3, 4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n하고 n 플러스 1인데 그게 k하고 k 플러스 1로 바뀌었지. 문자만 바뀌었잖아.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있는 것도 3분의 1 똑같고 k로 바뀌었고 k로 바뀌었고 k로 바뀌었고 그냥 원래 있던 식의 n이 k로만 바뀌는 거야. 왜? 이걸 증명할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나와주는 빈칸 중에 하나가 여기에 K로 바꿔서 뭐 문자만 바뀌었지 식 모양은 똑같은 거를 아냐를 물어봐야 돼서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긴 하지. 그 다음 이제 주 내용은 여기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빈칸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요 뒤에 밑에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 라는 걸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준 요 식에서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정신 차려. 이 지금 여기가 메인이라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잖아. 이거 몇 번째냐고. n번째겠지. 앞에가 1로 시작하잖아. 1, 2, 3이니까 얘 n으로 끝났으니까 n번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k로 바꿨으니까 얘가 k번째겠지. 맞지? 근데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할 거냐면 그 뒤에 항을 더 보태줘. 그 뒤에 항이 뭐냐면 k 플러스 1번 항인 거지. 맞지? 이거를 보태줘서 이 식을 정리를 해. 그랬을 때 결과물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꼴로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3으로 나오면 내가 얘네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한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등식에서의 기본 증명하는 그 기본 꼴이 원래 준 식에 n자리에 k를 집어넣고 k번째까지 써져 있는 데다가 그 뒤에 항을 더 보태준다. 그리고 얘네를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결과물을 딱 봤더니 n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랑 같더라 라고 증명을 하는 거라고. 되고 있지? 이게 등식에서의 증명이야. 부등식 이거랑 조금 달라. 그러니까 등식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기본 요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야 뭐가 다른지를 좀 본다고. 그러니까 등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연습들 많이 하시라고. 자 그러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하고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가 원래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러면 요 뒤에 붙는 애기는 그 다음 번호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곱해진 애가 붙어야 돼. 되고 있지? 그 다음 얘네 정리한 결과물을 보는데 처음부터 생으로 다 정리하는 건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사실 n을 k로만 바꿨잖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2 곱하내기를 더해주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 뭐냐를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은 요 지금 두 덩어리인 거지. 더하기로 연결됐으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아서 얘네로 묶어보면 왼쪽에서 남은 게 3분의 1 k 그 다음 이쪽에서 남은 거는 1이겠지. 그러면 얘네 통분하면 3분의 뭐가 돼? k 플러스 3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앞으로 3분의 1 꺼내놓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라서 원래 처음에 줬던 이 식의 k 자리에 k 플러스 1 들어간 것과 같더라.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요 뒤에 이제 fk, gk 뭐 갖다 대입해서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고 이게 아니라 빈칸에 들어가는 식하고 숫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니까. 되겠어? 자, 그 밑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좌변이고 여기가 우변이지. 첫 번째 n이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라. 자 이게 항상 1은 아니야.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1을 대입한 건데 여기에 이 말이 없고 만약에 n이 2부터입니다 라고 써졌으면 n에다 2 대입한 게 첫 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이 대입을 하고 그 계산 결과물을 비교하는 거라고. 되고 있지? 그래서 별말이 없으면 2를 집어넣는 거고, 문제에서 n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그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대입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좌변은 뭐 해야 돼? 그냥 1 제곱하고 끝나는 거지.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다시 1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숫자 지정해준 데까지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1 제곱하고 끝이라고. 그럼 좌변은 1이야. 그 다음 우변은 n자리에 1 들어가는 거야. 그럼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네. 그럼 약분해서 1인 거네.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였어. 그 다음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그러면 요 문제에서 준식 그대로 쓰는데 n만 k로 바꾼다고 그랬어. 1제곱, 2제곱, 3제곱, 점점점 k제곱. 그 다음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얘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양변에 그 다음 항을 더해줘. 그러면 지금 일반항이 얘는 n제곱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항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겠지. 이거를 좌변에 보태주고 우변에도 보태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오른쪽 정리하면 이거 왼쪽식 정리하는 거랑 같은 결과물인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되고 있지? 그러면 얘가 6분의 6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공통인 게 분모 6 똑같고 분자에 k 플러스 1이 똑같아. 그리고 남은 애들 이제 다 때려 넣으면 k 곱하기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k 플러스 1이 하나 남았겠지. 6도 남았네. 맞지? 그러면 전개하면 2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 플러스 6k, 그 다음 플러스 6이니까 2k제곱에 플러스 7k 플러스 6이고 얘 인수분해 되지? 2하고 1하고 3하고 2하고 4, 3, 7 나오니까. 그럼 얘네 정리하면 6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하고 나왔어. 맞지? 그랬더니 요 결과물 나온 게 뭐냐면 k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게 얘네. 그래서 요거 뽑았으니까 이제 뭐다?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더라. 전체적인 증명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당겨서 자 49번에 자 이거 몇 번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수열의 괄호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각 항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번이다? n번이다. 그러면 k번 어떻게 생겼다? 1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k 플러스 1번은 어떻게 생겼다고?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여기다 곱해준 결과물이 뭐라고 나와야 돼? k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되고 있지? 어딨냐? 오른쪽에 51번 보면 이게 부등식이냐? 응? 부등식이야? 등식이야. 그래서 등식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것 뿐이야. 여기는 이제 배수에 대해서 물어봐.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13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능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에도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n자리에 똑같이 1 들어갔어. 이 식에다가. 그러면 4에 2 곱하기 1 플러스 1제곱 그리고 3에 1 플러스 2제곱. 그러면 얘가 4의 3제곱이네. 그래서 64 나왔고 얘는 3의 3제곱이니까 27 나왔고 둘이 더하면 91 나오는데 그 91을 쪼개서 봤더니 13 곱하기 7이야. 그래서 뭐다? 13의 배수다. 요 뒤에 분은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이 중요했던 거지. 자, 그 다음 n이 k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n자리에 그대로 갖다 k 집어넣어내기 그리고 걔가 13의 배수인 거잖아. 이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13 곱하기 어떤 덩어리 여기서 n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13 곱하기 얼마라는 뜻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k 플러스 1일 때에도 13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13의 배수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식이야.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솔직히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그러니까 요 빈칸이 들어있는 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얘네가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봐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4의 2k 플러스 3제곱하고 준 거를 뭐 했어? 4의 제곱을 뜯어낸 거지. 그 다음 뒤에 거는 3 곱하기 얼마니까 3 하나를 뜯어낸 거지. 그럼 여기 가에 뭐 들어가야 돼? 3의 k 플러스 2제곱이겠지. 얘가 1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 줄 16하고 써놨네? 뭐야? 얘지. 4의 제곱. 그 다음 거는 뒤에 빼기 13이야. 원래 있던 3도 아니지만 부호가 갑자기 바뀌고 있어. 자, 이제 뭘 했을까? 뭔 짓을 했을까? 자, 근데 힌트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야. 가가 안 바뀌었어. 가까지 바뀌었으면 이제 조금 난감인데 얘가 안 바뀌었거든? 그럼 뭔 말이야? 뭐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3 곱하기 가를 하나 더해주고 가를 하나가 빼주면 이런 게 생겼겠지. 그래서 뺀 거는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만큼 덩어리가 얘하고 합류하면 되겠지. 왜? 그 계산한 결과물에 16만 들어있으면 묶였을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이 지금 중괄호 친 부분을 정리를 해봐야 돼. 근데 보니까 얘 뭐야? 3 곱하기 가 뒤에는 13 곱하기 가 그러면 3 더하기 13의 가가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 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6으로 묶였겠네. 그러면 나에 들어간 건 뭐였다? 원래 있던 4의 2k 플러스 1제곱이랑 더하기 뭐다? 가였겠지. 되고 있어? 어떻게 갈수록 눈이 슬퍼지냐? 네? 자, 이 둘째 줄에 있는 애들 정리를 해서 이제 세 번째 줄이 나와야 되고 그냥 문제 줬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 보고 다 찾으라고 하니까 둘째 줄 정리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16 곱하기 4에 2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가에 들어간 건 아까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지. 3에 k 플러스 2제곱 그리고 뒤에 빼기 13 곱하기 가에 들어간 거 3의 k 플러스 2제곱 요거를 정리를 해서 결과물이 마찬가지에 13으로 묶이는 상황이 와야 돼. 그러면 뒤에 덩어리는 어차피 13이 있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앞에 요 덩어리가 정리해서 13 곱하기 얼마 꼴로 나와줘야 되는데 앞에 우리는 16 빼놨으니까 얘도 사실 상관없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거 딱 이 부분이라고. 여기 정리하고 13 곱하기 얼마 꼴로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뭘 얼마나 덜어내야 될까? 이거지. 4를 하나 덜어내고 3을 두 개를 덜어내면 4 더하기 9니까 13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4의 곱하기 그러니까 4의 1제곱 곱하기 4의 2k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k제곱 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얘네가 계산이 안 되잖아. 아니다. 여기 있다.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 요 안에 애들에서 13 뽑아내려고 4 하나 덜어내고 3 두 개 덜어내서 지금 얘네 둘이 더해지면 13이 만들어져까지 했는데 보니까 뭐냐면 요 남아있는 얘네가 공통이 똑같아야지 이걸 묶지. 똑같지를 않잖아. 그럼 안 묶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러 준 게 아니네 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앞줄에서 이걸 해놨단 말이야. 4의 2k 플러스 1제곱 3의 k 플러스 2제곱 둘이 더한 게 13n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그냥 13n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되고 있지? 그러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지금 둘 다 똑같이 13하고 써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버리면 16n-3의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 다라고. 시간이 필요해?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해. 거의 53번 해봐.
이게 내용을 다 하려고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문제 푸는 데는 내용 몰라도 풀 수 있어.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줄간의 논리만 봐주면 돼. 자, 얘는 n이 2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 1 들어간 게 아니라 2 대입한 거를 처음에 증명을 하지. 그래서 n자리에 2 들어간 게 4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그리고 빼기 1 해서 9 나오는데, 그래서 9의 배수다 하고 받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놨고, 그 다음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서 n자리에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했어. 그러면 4의 k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이렇게 될까가 아니라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이게 맞아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맞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등으로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3k 보니까 가로 풀어봐야지. 그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4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똑같아. 앞에 그대로 들어갔겠지 얘가. 얘네가 지금 9의 배수인지 어쩐지 생각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 몰라도 풀 수는 있다니까. 그 다음 여기도 등으로 연결됐잖아.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거를 위에 줄을 정리해서 밑에 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줄 정리해가지고 위에 줄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죠. 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로 풀어보면 4의 k 플러스 1제곱 나오잖아. 이거 나왔네. 그 다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2k 나오네. 그 다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나오네. 이거 똑같잖아. 이것도 버리고. 그럼 마이너스 12k에 뒤에 뭘 더해주면 얘가 되냐 이런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들어가는 건 그냥 9k겠지. 되고 있지? 그 다음 이 둘째 줄에 정리한 거를 여기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4의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을 9n이라고 대신 넣었어.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나는 9k 그대로 왔어. 그리고 얘네가 9하고 9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9로 묶었어. 그럼 남은 애기는 4n 플러스 k겠지. 지금 요 빈칸들 집어넣었는데 9의 배수인지 아닌지 1도 지금 관심이 없었거든. 그러잖아. 문제 써준 대로 우리는 맞는지 틀린지 뭐가 바뀌었는지 이것만 비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딥하게 내용을 알아 이런 이야기는 없어. 그냥 형식들 논리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문제 푸는 것 자체는.